불과 FOMC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 국채 금리가 6% 7%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일단락 해결이 됐어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물가가 튀거나 뭐 이런저런 리스크 막 경제 성장이 미친 듯이 막 6% 7% 나오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그 걱정은 한 가지 덜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해야 된다? 이번 주말에 아이오와주에 있는 시티즌스라고 여기 있는 이제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일단 여기가 1929년도에 설립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100년 조금 안 됐습니다. 94년 정도 역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이 올해 9월 말 기준 한 864억 원. 은행치고는 살짝 적죠. 미국에 있는 은행치고는. 그래서 예금이 한 773억 원 정도. 그래서 조금 중소형 은행들 조그마한 은행인데 지금 얘네가 주말에 이제 파산이 됐고 아이오와주의 뭐 메츠크버그에 있는 지역은행과 자산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하네요. FDIC가. 그래서 일단은 뭐 예금이 안전하고 수표를 사용할 수 있고 ATM 기계 등 모든 거래가 새로운 인수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나면 안 되니까 안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은행이 이렇게 무너졌고 주말에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오늘 미국장 열리면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인수도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건데 코인 이슈가 올해 상반기 3월 달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 뭐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얘네 네 곳이 딱 무너지고 나서 코인 이슈가 요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항상 감사이대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성함에 항상 감사이대님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다. 한 번 더 온다. 그리고 이번에 터지면 막기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시네. 아마도 빠르면 뭐 연말 나올 수 있다. 왜? 강달러 쭉 나오면서 아직 은행 파산이고 안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말에 이 아이오와주 시티즌스 뱅크가 무너진 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사실 얘네 은행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 뭐 주식이 상승하고 떨어지고 이런 큰 영향 주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행이 파산된 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무너지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건 다른 은행들도 지금 진짜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뭐 시티즌스 뱅크까지 올해 5개 올해에만 미국 은행이 파산됐는데 아마도 한두 군데 곧 더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FDIC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달려들어서 우리가 예금 보호해줄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면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지금 그런 뭐랄까 나중에 뒤따르는 이런 좀 후유증들이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7월 달에 마지막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고 인상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리면서 국채 금리는 5%까지 찍었습니다. 그 뜻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는 5%에 육박하는 기준금리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첫째 주에 미국 은행들의 주간 예금 유출액을 결과를 조사를 했는데 93조 원이 넘었다 그럽니다. 93조 원이. 달려라 V6님. 가족한테 코슈 유튜브 추천했다 욕만 먹어. 왜 욕하던가요? 코인 도박하는 거 유튜브 봐서 뭐 하냐고? 한 3시간만 들으면은 생각이 바뀔 텐데. 들을 필요도 없고 수익률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익률 보여주면 그렇게 돈이 된다고? 언제 우리 V6님이 자 보자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1년 정도 2년 같이 해오신 분들은 수익률 계좌 보여주면 그냥 말이 바뀌어. 돈 앞에 장사 없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은행들도 굉장히 지금 똥꼬가 찢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시티즌스뱅크뿐만 아니라 부실 대출로 사실 부실 대출이 뭐야? 그냥 금리 올라가니까 부실 대출 되는 거지.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이제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위험성만 이렇게 쭉 알려주고 들어갔죠. 이제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30년짜리 2, 3%대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자동차나 상업용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중소형 은행들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월가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제 천천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알기 쉽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재무부랑 이제 뭐 연준이랑 FDIC랑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빌려줘가면서 막았어. 돈으로. 3월달에 잘 막았습니다. 아주 잘 막았어요. 연준 같은 경우는 BTFP라고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채권 갖고 있으면 그걸 시가로 사줘. 그래서 대출을 내줘. 자금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영래포에 있는 자금들로도 커버를 쳐주고 재무부도 우리가 해줄게 뭐 해줄게 입으로 해주고 그리고 FDIC 갖고 있었던 그 자금으로 막아줬죠. 인수합병 해주고. 자, 그럼 볼게요. 그때 3월달 그 당시랑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BTFP 다시 가능하죠. 근데 연준의 영래포에 있는 자금들 3월달이랑 지금 비교해서 어떤가요? 절반 이상 줄었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영래포에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상반기에 그렇게 은행들 틀어막고 자금들 빵빵했던 게 미국 재무부가 찍어낸 국채 사줬죠. 자, 그럼 연준은 예전보다는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다. 떨어진 상태다. 자, 첫 번째, 재무부는 어떤가요? 은행이 무너져서 재무부가 해줄 수 있는 건 국채를 발행해서 도와주는 거야. 지금 재무부가 국채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찍는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채금리 폭등하면서 다시 채권 가격 밑바닥으로 찍어버리죠. 무분별한 국채 발행, 추가 발행 힘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하원이 사인이 뭐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 엄두도 못 내.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런 지원금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돼? 힘들죠. 자, 그러면 FDIC 한번 들어가 볼게요. FDIC 얘네들이 상반기에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이런 은행들 무너지면서 걔네들이 갖고 있었던 기금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갖고 있었던 기금 158억 달러를 다 썼어요. 멤버십 방송 기억나네요. 나실 겁니다. FDIC가 갖고 있었던 158억 달러의 자금을 상반기에 은행들 무너질 때 다 썼어.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원래 그 미국의 은행은 이제 25만 달러까지 딱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 그 한국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인가요? 그거 이상, 그 이하까지 다 보장을 해주죠. 무너져도. 정부에서. 근데 미국은 보험 상한선이 25만 달러야. 근데 막 실리콘밸리나 이런 좀 이름 있는 이런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국민들이 막 불안감에 떨어. 와, 나는 거기에 100만 달러 넣어놨는데 그럼 내가 예치해놓은 거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제니 옐런 누님이 나오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장해줄게요. 제노팔 연준의장이 괜찮아요. 우리가 보장해줄게요. 그거 누구 돈으로 보장해줬다? FDIC. 얘네가 보장해준 겁니다. 얘네가 갖고 있었던 158억 달러로 상반기에 무너졌던 은행들 다 상한선 25만 달러 초과한 거 다 메꿔준 거예요. 그럼 지금 FDIC는 가진 돈이 많지 않죠.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다시 걷어야 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특별보험료를 만들었어요. 골 때립니다. 특별보험료가 뭐냐면 그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 50억 달러를 공제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연간 0.125%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특별보험료. 쉽게 말해서 돈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많은 애들 너네 보험료 명분으로 좀 더 돈 더 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름 있는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 무너지면서 이네들이 인수해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지? 가져갔으면 돈 내야지. FDIC가 특별보험료 청구해서 돈을 걷는 겁니다. 요게 2년 동안 내야 된다 그래요. 처음 내야 되는 그 부과 시점이 내년 2분기. 자, 그러면 소름 돋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얼마 전에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를 매도했죠.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이유가 좀 이젠 이해되시나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왜 매각했을까? 특별보험료를 지금 예상치입니다. JP모건만 30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억 달러, 웰스파고 18억 달러. 근데 사실상 JP모건 포함해서 대형은행들이 특별보험료의 총 95%를 낸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면 JP모건이 30억 달러보다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나가는 거니까. 그럼 내년에 JP모건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제이미 다이먼이라면 전고점을 찍었을 때 익절해야겠죠. 현금 쓰려면. 상충되는 겁니다. 왜 매각을 했는지.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내년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금융주 어떻게 될 거다? 아마도 내년 미국의 금융주는 지금 전고점을 찍었던 거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지출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기보단 떨어진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매출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금융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고점에서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그 현금으로 또 새로운 매력적인 거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요거 미국의 주말에 미국 은행이 딱 파산됐네. 남들은 시티즌뱅크스 뭐 이름 듣보잡이네 끝.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안 주겠네 끝. 그러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퍼즐을 한 가지씩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코인이슈 방송 보면서 남들보다 우리가 배웠던 거 기사가 3개월, 6개월 일찍 나오죠. 신문 기사들이.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게 연말에 막 나오고 그럽니다. 김문영님, 영래포란 뜻 여기서 아는 사람 멤버십 방송 가셔서 배우세요. 김문영님 모르면 구글 검색하시고 처음에는 안 들리실 겁니다. 우리가 좀 어떤 분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저번 방송에도 여기는 코인 방송이야 경제 방송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방송이랑 좀 이렇게 클래스가 달라요. 처음에 좀 못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귀가 뚫리고 눈이 뜨여. 그러면 이래서 왜 비트코인이 올랐고 떨어졌고 주식이 상승하고 떨어졌고 거시경제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내년에도 미국 은행권 파산될 가능성 아직도 존재하고 위험할 수 있다. 은행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은행들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긴급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확률로 높은 확률로 가장 큰 이유는 은행 뱅크런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졌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갔죠.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무너진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이번에도 미국 은행이 무너졌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받아들인지 한번 좀 봐야겠네. 아마 규모가 작은 은행이어서 크게 받아들이진 않을 걸로 보여요. 크게 반응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은행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11시 30분 오늘부터 바뀌었을 건데 아직 적용은 안 된 것 같고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가 만약에 뱅크런이 연쇄작용을 안 해. 좀 작은 은행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큰 은행이 무너지거나 이 차이에서 좀 다를 건데 만약에 작은 은행이 무너져. 작은 은행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무너졌던 뭐 실리콘밸리라던가 뭐 퍼스트 리퍼블릭 요런 은행들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올해 3월 달처럼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FDIC도 그렇고 막을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3월 달보다는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너지는 거를 대비할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 3월 달에는 한 100% 정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50%, 40%. 그 뜻은 무슨 뜻이다?
만약에 이름 있는 은행들이 조금 무너진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 상반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뭐 은행에 대한 뭐 미국 은행에 대한 해지도 그렇고 뭐 달러 자산 뭐 익스포저 해지 자산도 그렇고 이런저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미국 정부가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흔들리고 채권도 막 흔들리면서 금리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비트코인도 못 버팁니다. 그때 돼서도 뭐 금처럼 간다 비트코인 절대 안 돼요. 왜? 급한 불부터 막아야 되니까. 비트코인 갖고 있었던 기관들이 은행 리스크 막아야겠죠. 은행 시장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면 높은 확률로 은행권이 좀 무너지거나 위험성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에 은행들 금융주들은 쉽지 않다. 올해처럼 막 수익을 내고 정고점을 찍고 그러기 좀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금리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후유증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불과 FOMC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 국채금리가 6%, 7%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1달러 해결이 됐어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물가가 튀거나 뭐 이런저런 리스크 막 경제 성장이 미친 듯이 막 6%, 7% 나오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그 걱정은 한 가지 덜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해야 된다? 그 고금리로 인해서 여기저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2021년도, 2022년도인가요?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죠. 22년도, 1년도가 잠깐 헷갈리네. 금리 인상을 했는데 보통 연준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그 시장에 반영되는 게 1년에서 2년 안으로 반영이 됩니다.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75bp 3년속 금리 인상 미친 듯이 급하게 올렸던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다? 이번 연도 연말, 내년 상반기 반영된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투자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금리 후유증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시가 열리면 어떻게 받아들인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